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노년기 일과 사회 참여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노년기 일의 의미와 실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기 일의 의미와 실태는 노년기 일의 의미와 일의 유형을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기 일의 의미를 먼저 살펴봅니다. 노년기 일의 의미다라고 한다면요, 우선 노년기보다는 일이라는 걸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은 협의의 개념으로 본다면 유급의 경제적 활동인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하는데 노동의 대가는, 이 노동의 대가가 무엇이냐? 유급이라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을 한다는 것이 협의의 살펴봅니다. 노년기 일의 의미다라고 한다면요, 우선 노년기보다는 일이라는 걸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은 협의의 개념으로 본다면 유급의 경제적 활동인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하는데 노동의 대가는, 이 노동의 대가가 무엇이냐? 유급이라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을 한다는 것이 협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광의의 개념으로는요, 자신과 사회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총체적인 의미의 생산적인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가가 유급, 돈을 벌기 위해 노동을 하느냐? 광의로 해석할 때는요,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무급의 자원봉사 활동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산적 활동이라는 것은 바로 경제활동도 생산적이지만 자원봉사 활동도 생산적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급의 경제활동과 무급의 자원봉사 활동을 다 포함하여 광의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해야만이 노년기 일과 사회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전개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은퇴 이후의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취업이나 경제 활동을 노년기의 일이라고 하죠. 따라서 우리는 은퇴를 기준으로 은퇴를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직업 활동이 되죠. 즉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직업 활동이 되는데 은퇴 이후에 이루어지는 활동들, 이것들을 바로 노년기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노년기 일. 그럼 노년기 일도 유급일 수도 있지만 또는 무급의 자원봉사 활동도 역시 봉사의 개념, 바로 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라는 범위를 단순하게 유급,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 좀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라는 관점이 작은 관점이 되면 조금 더 키워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일이 나에게 보람을 가져다 줘야 되잖아요. 돈은 안 벌지만 종교단체에 가서 내가 어떤 역할을 맡고 그에 대한 일을 자원봉사를 한다. 또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나의 재능을 기부한다. 다 이것도 일이 아닙니까? 네, 오늘 할 일이 무엇인가 볼 때 그것들까지 다 광의 일로 보자는 개념이에요. 은퇴의 개념은 당사자의 구직의 의지나 경제활동의 참여 여부, 또 노동시간, 연금수급 여부에 따라서 다양한 정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은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은퇴자 및 은퇴 후의 사회 참여 활동의 유형과 양상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은퇴의 정의가 뭐에 따라서 하느냐? 은퇴는 구직의 의지다. 아니면 돈을 벌고 안 벌고에 따라 나눠진다. 아니면 일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 나눠진다. 연금을 타느냐 안 타느냐에 따라 나눠진다.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양해요. 그런데 이 노년기의 일의 의미를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이분화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요, 일을 하게 됨으로써 뭘 해요? 돈을 벌어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요. 그렇죠? 돈을 벌기 때문에. 또 역할 상실과 단절된 사회망을 새롭게 복원시켜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탈피해요.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교류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탈피해요. 그러니까 외톨이, 나 혼자만의 존재 이것이 아니고 같이 더불어 활동을 하면서 그 속에서의 나의 역할, 즉 역할이 상실된 것을 보충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류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이제 부여받게 됩니다.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는데 꼭 그 역할 속에서 돈을 받지는 않아요. 오히려 사회적인 역할 속에서는요, 우리 간부들이 거꾸로 돈을 더 협찬하면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적 차원의 세 번째는 바람직한 여가 선호의 기회를 제공하여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해요. 자, 개인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요, 건강해져요. 즉, 일을 하지 않게 되면 규칙적인 생활에서 흐트러져요. 그래서 요거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잖아요. 규칙적인 생활은,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육을 계속적으로 활용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육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니까 건강이 퇴보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어요. 따라서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적 차원입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일을 하게 되면 뭐가 좋습니까? 일을 하는 어른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사회는, 저 사람들은 우리 경제활동 계층으로부터 뭔가 도움만 받는 사람이야, 피동적인 사람이야, 소비계층이야 라는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도 정말 우리 사회를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래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요, 사회적으로는. 네. 그들도 결국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회의 일꾼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또 노인들의 유휴인력을 활용함으로써요, 국가적 차원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요. 노인들은 일시에 다 능력이 고갈되는 것은 아니에요. 노인들의 그 경험 많은 그 경험을 활용해요. 활용하기 때문에 이 경험이 국가적으로 오히려 낭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요. 자, 지금 한참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은퇴한 계층도 있지만요, 완전한 은퇴까지 이루어지진 않고 부분적인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나라 경제 환경의 개발에 있어서는 많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일시에 이 사회에서 은퇴가 이루어진다면 바로 그분들이 가져왔던 그 역량과 경험들은 한꺼번에 다 사라지는 거죠. 즉, 그분들이 경험했던 다양한 그 역량들을 활용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사회보장 비용의 절감이에요. 사회보장 비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자,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 연금 또는 건강의 의료비, 네? 또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 또 실업에 대한 급부, 이런 것들을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 일을 한다면 오히려 연금의 지급 규모를 줄일 수 있어요. 또 건강의료비의 지출을 줄일 수 있어요. 또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뭔가 일을 하기 때문에 활동량이 증가돼서 산업재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비율도 줄여요. 또 실업이라는 부분도 감소시킬 수 있고요.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비 절감은 여기서 말씀드렸죠. 건강에 관한 의료비가 절감될 수 있다. 사회적 차원에서의 강점이에요. 다음은 노년기 일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년기에는 유급의 경제활동과 무급의 자원봉사활동으로 나눠지는데요. 노동시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유급의 경제활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크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에 관한 것들은 계약직 고용과 일시적 고용도로 나눠볼 수 있고요. 매년 지정되는 최저임금을 보장받도록 법에서 규정하죠. 우리는 IMF 외환위기 이후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되는 인력시장의
이혼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그들 간의 임금의 격차, 또 사회적인 지위의 갈등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저임금 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를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있지만, 이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의 기대치에는 다소 따르지 못하는 것이 실정입니다. 또한 노동시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생산적인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공헌형의 일자리와 유급자원봉사 활동이 있고요. 무급자원봉사 활동이 있습니다. 노동시장 밖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정규직의, 즉 직장 문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서 노동시장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직장으로 국한시킨다면 이 부분은 바로 직장 외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바로 파트타임 또는 시간제에서 이거는 이제 시간제 근로 행위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단지 신분의 차이에 의할 뿐이지 이것은 항상 고정적인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라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시간제 근로제라는 것은 바로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즉 계절적인 실업자가 존재할 수도 있고요. 또 시간적인 실업자가 존재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이 노동시장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자원봉사 활동에서는요, 무보수성을 핵심적인 가치로 삼고 있는 자발적인 공익활동입니다. 따라서 무급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급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에 이 기관에서 봉사자를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약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도 발생이 돼요. 그래서 자발적인 봉사활동에 대한 보상과 인정 차원에서 그 명목은 이제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소정의 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사회공헌형의 일자리를 살펴볼까요? 사회공헌형의 일자리는요, 우리 사회에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소정의 활동비를 제공하는 유급자원봉사와 달리 활동 시간을 중수하고 활동 내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 유급의 지역사회 서비스가 바로 사회공헌형의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사회공헌형의 일자리는 우리의 고용노동부 또는 보건복지부 또 행정자치부 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노인,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라는 이런 명칭으로도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 서비스의 활동적인 측면에서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한 이 시민들이 어떻게 사회에 더 가지고 있는 것을 재능을 나눠줄 것인가. 그러나 그들은 이미 다 부양가족에 대한 의무가 상당히 감소가 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그분들이 역량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것이 사회공헌형의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시민 서비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활동이 제공돼야 된다. 또 지역사회나 국가나 세계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되겠다. 사회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고 최소한의, 최대한이 아니에요. 최소한의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사회공헌형 일자리예요. 자, 돈을 받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러나 사회 이바지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공헌형 일자리라고 합니다. 두 번째 테마입니다. 노년기 사회 참여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기 사회 참여의 의미는 사회 참여에 대한 개념과 노년기 사회 참여의 중요성, 노년기 사회 참여의 혜택의 순서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 참여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일이라는 것을 유급의 경제활동과 무급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이원화시켰고요. 우선 사회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 반경을 가족 외에 다른 사회 구성원으로 확대시키면서 자신의 관계망을 확대해요.
자기 자신, 가족, 사회, 그 다음에 국가 이런 순서로 커다랗게 범위를 이렇게 확대해 나가죠. 쭉 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시켜 나갑니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몫을 담당해야 되죠. 내가 가족 내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이고 사회 내에서의 나의 역할이 무엇이고 또 국가 안에서의 나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정당성, 정체성 또 자신감 등을 확립해가면서 우리는 사회활동을 합니다. 두 번째, 사회 참여가 되겠습니다. 사회 참여는 협의의 개념과 광해의 개념으로 나눠보겠습니다. 협의의 개념은요, 한 사회 집단이 그 필요와 요구를 나타내고 공동이익을 옹호하며 특정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조직적 활동으로 규정합니다. 공공기관에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단순한 사회활동이 아니고 사회 참여라는 겁니다. 광해의 개념으로는 취업활동이나 지역사회 조직, 단체 활동 등을 모두 아우르는 의미로 나는 사회에 참여한다. 네, 이렇게. 근데 그 사회에 참여라는 것은 바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번에는 노년기 사회에 참여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기에는 왜 사회 참여를 해야 되는가? 그 노년기에는 노년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일의 중요성과 성취감, 보람을 찾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평균 수명은 연장이 되고요. 조기 퇴직으로 더욱더 노년기의 생활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늘어나는 노년기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인가, 이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퇴가 된다고 해서요. 은퇴라는 것은 직업이 없어지는 것이지 삶으로부터 은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늘어나는 자유시간, 자녀시간, 여유시간만큼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네,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지 돈을 조금 번다 하더라도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환경을 제공해달라라는 우리의 노년층들의 요구사항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기의 사회 참여는 지역사회와 연계가 돼야 됩니다. 지역사회와 연계가 되고요. 또 적극적으로 본인이 참여하려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성공적인 노화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요. 정말 내가 보람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라는 성공적인 노화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은퇴로 인해서 일상적인 생활 기반의 변화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즉 우리의 일하는 시간과 또는 소득의 시간이 유사하게 천천히 떨어질 수 있도록, 자, 이것이 우리 소득과 노동의 시간이었다면 이 부분이 서서히 시간이 경과되면서 떨어질 수 있도록 연령이 증가되면서 이런 부분의 변화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노년기 사회 참여예요. 재취업을 통해서 다시 직장생활하는 일부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역할상실이에요. 나는 이제 사회로부터 할 일이 없는 사람이야. 또 생활 기반이 위축돼요. 과거에 썼던 것보다는 수입이 줄어들고 단절이 되기 때문에 이제 지출을 억제할 수밖에 없고 그냥 사회의 활동 범위가 줄어들어요. 심리적으로는 불안감과 또 소외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주민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내가 이 지역에 어떤 걸 이바지할 것인가, 더불어서 다양한 현안 문제들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이 다양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는데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할 것인가 해서요. 구성원으로 소속감을 갖게 하고 급격한 생활 기반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소 적은 그런 보상으로 사회에 참여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노년기에 사회에 참여를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사회관계적인 측면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요, 바로 노년기에 사회 참여를 하게 되면 역할상식을 대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많은 계층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심적인 고독감에서 탈피할 수 있습니다. 심적인 측면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형성되고요. 되기 때문에 이제 가족에게 국한되었던 관심사가 분산되죠. 따라서요. 고독감과 소외감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신체적인 측면입니다. 신체적인 측면에서는요. 사회 참여를 하니까요. 우리가 활동의 범위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해져요. 내가 무엇인가 피동적으로 도움을 받는 계층이 아니고 나도 사회에 참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정신적으로 더욱더 건강해집니다. 또 규칙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신체적인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비가 감소되죠. 네. 그래서 일석삼조가 되네요. 다음은 사회적 차원에서의 혜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유의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요. 즉 유의인력, 경험과 지혜와 또 지식이 풍부한 이 유의인력을 활용함으로써 그들을 통해서 젊은 계층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빈 부분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또 사회 자본을 형성할 수 있어요. 다양한 인적 자본의 풀을 형성하여 이들을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를 시킬 수가 있고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신체적인 부분에서는 신체적 의료비를 감소할 수 있죠. 즉 국민건강보험에서 바로 사용자가 직접 피부양자가 부담하는 것보다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천천히 의료 부담 줄어들겠죠. 은퇴를 위해서 주변으로 밀려나 있는 노인들의 위축감, 위축된 이상을 강화시켜요. 나도 중요한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다. 구성원의 의식을 이렇게 강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테마입니다. 노년기의 자원봉사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무급이죠. 유급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비용을 보상받는 그런 무급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의 개념, 자원봉사의 특성,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의 순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원봉사의 개념입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은 의지라는 의미의 라틴어 볼로와 그 다음에 자유의지,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의사, 볼룬타스라는 이 용어가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의지에서 더 발전돼가지고 마음속에서 깊이 우러나는 자유의지다. 이런 개념으로 발전된 것이 바로 자원봉사의 어원이 되겠습니다. 타인이나 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자유의지잖아요. 자신의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요. 이 자원봉사는 자발성이에요.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원해서 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원봉사의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의 특성은 뭐니면 해도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자발성이 첫 번째 특성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어떤 행동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고 평등한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상대방이나 나나 평등하다, 도움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다.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나누는 것이다. 타인의 어려움이나 사회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서 개인의 의사와 주체성에 의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인의 의사와 주체성에 의해서 활동하는 것 자발성이에요.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에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이다. 두 번째는 자발성이지만 대가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발적이면서 형식은 자발적인데 내가 일을 했으니까 대가를 줘야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의 두 번째 특성은 무보수성이 되겠습니다. 경제적인 수입이 아니라 활동 자체가 의미 있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나는 활동을 하기 위한 거야. 목적이 돈. 이거 아니라는 거죠. 목적이 무엇이냐? 네, 나는 활동이야.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보수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전적인 보수나 대가 같은 물질적인 보상을 바라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요. 본인에게 정신적인 보람이나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네. 활동에 대해서 만족감 또 정신적인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자원봉사는 공익성이 있어야 돼요. 자원봉사가 이 국가의 사회 피해를 끼친다면 그건 자원봉사가 아니에요. 따라서 전체 사회의 복지 향상에 기여해야 되고요. 인류사회의 공동선, 인류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도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복지 향상에 기여해야 되고 공동선 달성에 기여해야 되고요. 또 지역사회와 국가, 전 세계를 위한 공익활동이 됩니다. 공익성이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 사익활동,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에게 다 유리한 거,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개인에게만 도움이 되는 거,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속성입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아쉬운 것은 자원봉사의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몇 번 한시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것이 아니고 꾸준히 지속되어 자원봉사를 받는 그 대상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흥적인 것이 아니고 계획적인 활동이어야 되고 지속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자원봉사는 그 자원봉사의 대상에 지속적인 도움이 돼야 돼요. 오히려 간다고 했다가 안 간다든가 해서 그 지속성적인 측면이 어긋난다면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기피하는 그런 단체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학창 생활에 있는 우리 학생들의 경우는 또 자원봉사의 활동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원봉사를 어떻게 짧은 시간에 봉사하고 많은 활동 시간을 인정받을 것인가, 그런 걸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원봉사의 근본적인 것은 지속적이 된다는 것이죠.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의 참여 과정인데요. 어디에서 봉사활동을 할 것인가와 무엇을 활동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 방법을 나눠볼 건데요. 어디서 할 건데 또 무엇을 할 건데 이거는 결국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뭐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시설, 보육원, 비영리기관 등 자원봉사 기관을 먼저 결정한 경우에 어디서 할 것인가 먼저 결정했으면요. 이거를 그 기관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할 것인가 장소가 정해졌으면 이거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자원봉사의 그 종류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고요. 오히려 노인 대상의 말벗 서비스라든가 환경 관련 봉사활동, 교육 봉사활동 무엇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에서 할 것인가 이걸 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는 없다는 거예요. 장소와 그 대상 중에 어떤 것이 결정되더라도 차선적으로 차례대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로 나와서 나의 동기가 무엇인가? 왜 내가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지?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참여 결정과 봉사 프로그램이 과연 나에게 적합한가? 또 내가 이거 함으로써 정말 내 성취감은 얼마나 배가 되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원봉사를 했지만 왠지 모르게 깨름칙해요. 내가 억지로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진정한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자발성이 없는 거죠. 몰입함으로 점점 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원봉사는 오히려 봉사를 받는 사람보다 봉사를 나누는 사람이 더욱더 행복과 보람을 느끼게 하면 됩니다. 봉사활동이 가능한 시간대와 혼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룹으로 할 것인지 만약에 그룹으로 하게 된다면 어떤 봉사자들과 함께 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도 실무자들과 함께 상의하여 서로가 윈윈 될 수 있는 자원봉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비록 봉사활동 여건이 기대한 것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수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원봉사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보람을 느껴야 되겠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관의 위치와 교통편도 파악하고요. 그 기관에서 봉사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소개해주는 연계의 기관이 있습니다. 어디서 소개를 받을 것인가? 또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인증, 그 시간을 정확하게 몇 시간 어디에서 했는가 인증하는 기관도 있고요. 봉사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원봉사 기관은 3개의 기관으로 나눠집니다. 자원봉사의 프로그램은 다양한 영역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나에게 어떻게 가장 적합한 그 봉사활동이 무엇인지를 검토해야 돼요.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게 무엇인지.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성이기 때문에 봉사단체에 적합한 것이 아니고요. 우선 저는 그 단체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적합해야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거, 내가 몰입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무엇인가가 결정된 상태에서 봉사단체를 정해야 이것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조금 더 기대치보다 어려운 봉사활동이라도 내가 만족감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원봉사의 참여 동기입니다. 자원봉사자는 자신의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하는가? 동기. 왜? 나는 이거 왜 하는 거야?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아니면 학교에서 자원봉사 시간을 맞추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분명히 동기가 필요해요. 자신에게 적합한 자원봉사 활동을 찾아 봉사활동에 몰입하게 되면 병원비만 82만 원이라니 되기 때문이에요. 이번 달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타적 동기가 있어야 돼요. 이기적이면 안 되고요. 72세가 되어서야 나보다 우선시해 깨달았습니다. 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어야 되고요. 연금만으로는 살 수 영화 생활의 없다는 걸. 일환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종교단체, 생존조차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은 자기 어렵다는 걸 신앙생활에서 말이죠. 남을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활용하고요. 아주 개인의 충격적인 욕구를 이유가 수단적인 있었습니다. 도구로서 활용하는 제가 이기적, 젊었을 나는 때는 정말 내 자신이 전혀 뭔가 몰랐던 보람을 주기 진실. 원하는 사람은 그건 이기적인 동기다. 아니, 그래서 이타적인 아무도 게 제대로 우선이냐, 알려주지 이기적인 것이 않았던 우선이냐라는 거 진실 있지만 말입니다. 꼭 어떤 것이 우선시해야 된다? 그거에 대한 혹시 구분은 뚜렷하게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 동기의 6가지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치의 기능입니다. 사람들이 인류애라든지 또는 소외계층을 도와주는 것과 같이 무엇인가 중요한 가치를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해요. 그래서 자기와 가치와 일관성이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이 상당히 이상적입니다. 두 번째, 이해 기능입니다. 세상을 좀 더 알기 위해서 또 활용되지 않았던 자신의 기능이나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죠. 좀 더 배우기 위해서,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해요. 나는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또 어느 정도의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해 기능이에요. 나를 알기 위해서. 세 번째, 강화 기능입니다. 봉사활동을 통해서 개인적인 성장이나 자존심 향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좀 더 나의 성장이나 자존심을 향상시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게 돼요. 네 번째, 자원봉사라는 동기는요, 방어 기능이에요. 내가 남을 돕지 않는다면, 남에게 뭔가 나누지 않는다면 내가 나 혼자만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죄책감을 가져요. 그래서 죄책감이나 또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또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남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지 않으면 정말 나라는 사람은 나만을 제발 위해서 사는 눈 사람이야. 떠줘. 또 피동적인 제발 사람이야. 또 이기적인 사람이야. 남편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원봉사에 참여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기능이죠. 자신과 어울리는 친구 집단이 중요하게 여기는 봉사활동, 나도 남이 오니까 그 집단에 같이 포함하기 위해서 같이 어울리는, 즉 친구 집단과 같이 이들과의 유대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해요.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즉 또래 집단과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이 기술이나 기회 등 경력을 쌓기 위한 수단이에요. 즉 자원봉사를 많이 하게 되면 가정을 갖는다든가 또는 새로운 집단에 포함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갖춘다든가 이런 경우에 자원봉사를 하는데 이러한 것을 경력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년기 일과 참여 활동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